있는 분이 지난 5월 28일 날 삼성 서울병원에서 환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물론 삼성 서울병원 명단이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6월 3일에 이제 고열 증상이 일어났고, 그런데 마침 이게 또 잠잠해졌네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서 이 4곳 정도의 김제의 병원을 전전하면서 360여 명과 접촉을 하신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날에 돼서야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병원이구나 알게 돼서 이 확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8일 날 오늘 확진 환자가 되었는데 역학조사관이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군요. 조금이라도 빨리 정보 공개가 됐더라면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에게 감염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이런 사안을 보실 때 제가 애매한 답변은 원치 않기 때문에 사지선다로 좀 죄송하지만 여쭙겠습니다. 언제쯤 황교안 총리 후보자께서는 병원 명단과 같은 정보가 공개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첫 번째는 5월 20일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한 순간에서부터 최소한 국무회의가 있었던 5월 26일 언제까지는 그러니까 병원 공개가 됐어야 된다. 그럼 이분이 5월 28일 날 삼성에 갔으니 확인이 됐겠죠. 아니면 두 번째 6월 1일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두 번째로 이 순위로 초기 대응 미흡했다라고 했었던 6월 1일 정도에는 정보 공개를 했어야 된다. 아니면 세 번째 3차 감염자가 발생했었던 6월 5일 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첫 방문을 하셨고 청와대에서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을 맹공을 했었던 날입니다. 아니면 6월 7일 이번에 정부가 공개를 한 게 6월 7일이 맞았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공개는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한 시점을 맞춰서 이때 했어야 적정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결국은 생각합니다. 정부가 6월 7일 날에 가서야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실은 온갖 메르스, 김제 메르스, 용인 메르스, 순천 메르스 전국적으로 퍼뜨린 주범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부만을 옹호하는, 저는 국민의 이 총리 후보가 돼주시길 바랬는데 이렇게 정부만 옹호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참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 메르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것은 계속 조기 차단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서면 답변에도 조기 차단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실수를 하신 건 줄 알았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조기 차단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시도지사나 저와 같은 국회의원이나 여야 대표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조기 차단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 몰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조기 차단 시점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조기 차단이라고 오늘까지 말씀을 하시니 조기 차단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조기 차단 방법이 뭡니까? 이미 시점이 넘어갔는데. 언제든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막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네, 그 방법이 뭡니까? 지금 격리도 하고 또 그와 함께 이제 치료를 병행하는 것들이 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런 노력들입니다. 그래도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지금 격리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경로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가급적 또 광범위하게 이렇게 막아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차단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정부 방역은 뚫렸고 국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조기 차단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 방법이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보고라도 받으셨습니까? 계속 조기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 계속 번져나가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조기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죄송하지만 겁니다. 그건 초등학교 학생도 그런 대답은 요즘은 안 합니다. 하도 이 정보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국무총리 자리는 메르스라는 위기 국면을 진두지휘하는 2인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공부하고 학습해서 준비돼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청문회에 나오시려면 어떻게 하면 이 계속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였는지, 왜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는지, 국민의 88%가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안 됐다. 이런 얘기까지 놔두는 판에 언제쯤 정보 공개를 했으면 좋았을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도의 자기 입장은, 방법은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이렇게 조기 차단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우 아쉬운 발언만 계속 격리, 확산 방지, 격리, 확산 방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의원님, 지금 전염 양상은 병원 내 전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능하고 총리님, 또 그를 위한 노력들을 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다고 하는 것을 후보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안심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질의들이 의원들에게 오고 있냐면요. 아이에게, 지금 제가 열이 납니다.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됩니까? 아이가 열이 납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병원이 온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초기에 격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청소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술실이나 입원실을 주사 바늘이나 책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도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병원이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전까지 국민이 훨씬 더 똑똑하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시행령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그동안 법률의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배치됐다. 당연히 시정 요구해야 된다. 누구의 발언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이십니다. 정부의 시행령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법령의 하극상이 발생해서 국회의 고유 권한이 입법권을 침해한다. 누구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니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법률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여야의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면 정의화 국회의장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정부 시행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 있다. 이 말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에 대한 법률적 해석 부분이고 아니 죄송하지만 앞으로, 예.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 해석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래서 공표된 법률에 대해서 그걸 잡느라고 메르스를 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 세 번째 질문은 않습니다. 예, 잠깐만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10년 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것들을 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다고 하는 것을 후보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안심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질의들이 의원들에게 오고 있냐면요. 아이에게 지금 제가 열이 납니다.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됩니까? 아이가 열이 납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병원이 온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초기에 격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청소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술실이나 입원실을 주사 바늘이나 책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도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병원이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전까지 국민이 훨씬 더 똑똑하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시행령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그동안 법률의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배치됐다. 당연히 시정 요구해야 된다. 누구의 발언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이십니다. 정부의 시행령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법령의 하극상이 발생해서 국회에 있는 분이 지난 5월 28일 날 삼성 서울병원에서 환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물론 삼성 서울병원 명단이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6월 3일에 이제 고열 증상이 일어났고 그런데 마침 이게 또 잠잠해졌네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서 이 4곳 정도의 김제의 병원을 전전하면서 360여 명과 접촉을 하신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날에 돼서야 삼성 서울병원이 메리스 병원이구나 알게 돼서 이 확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8일 날 오늘 확진 환자가 되었는데 역학조사관이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군요. 조금이라도 빨리 정보 공개가 됐더라면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에게 감염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이런 사안을 보실 때 제가 애매한 답변은 원치 않기 때문에 사지선다로 좀 죄송하지만 여쭙겠습니다. 언제쯤 황교안 총리후보자께서는 병원 명단과 같은 정보가 공개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첫 번째는 5월 20일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한 순간에서부터 최소한 국무회의가 있었던 5월 26일 언제까지는 그러니까 병원 공개가 됐어야 된다. 그럼 이분이 5월 28일 날 삼성에 갔으니 확인이 됐겠죠. 아니면 두 번째 6월 1일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두 번째로 이순 차단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시도지사나 저와 같은 국회의원이나 여야 대표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조기 차단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 몰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조기 차단 시점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조기 차단이라고 오늘까지 말씀을 하시니 조기 차단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조기 차단 방법이 뭡니까? 이미 시점이 넘어갔는데. 언제든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막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네, 그 방법이 뭡니까? 지금 격리도 하고 또 그와 함께 이제 치료를 병행하는 것들이 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라고 그래도 생각합니다.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지금 격리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경로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가급적 또 광범위하게 이렇게 막아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퍼져나가고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범위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차단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정부 방역은 뚫렸고 국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조기 차단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 방법이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보고라도 받으셨습니까? 계속. 조기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기 대응 미흡했다라고 했었던 6월 1일 정도에는 정보 공개를 했어야 된다. 아니면 세 번째, 3차 감염자가 발생했었던 6월 5일 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첫 방문을 하셨고 청와대에서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을 맹공을 했었던 날입니다. 아니면 6월 7일 이번에 정부가 공개를 한 게 6월 7일이 맞았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공개는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한 시점을 맞춰서 이때 했어야 적정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결국은 생각합니다. 정부가 6월 7일 날에 가서야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실은 온갖 메르스, 김제 메르스, 용인 메르스, 순천 메르스 전국적으로 퍼뜨린 주범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부만을 옹호하는, 저는 국민의 이 총리 후보가 돼주시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정부만 옹호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참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 메르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것은 계속 조기 차단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서면 답변에도 조기 차단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실수를 하신 건 줄 알았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조기 차단. 계속 번져나가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조기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죄송하지만 겁니다. 그건 초등학교 학생도 그런 대답은 요즘은 안 합니다. 하도 이 정보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국무총리 자리는 메르스라는 위기 국면을 진두지휘하는 2인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공부하고 학습해서 준비돼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청문회에 나오시려면 어떻게 하면 이 계속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였는지, 왜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는지, 국민의 88%가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안 됐다, 이런 얘기까지 놔두는 판에 언제쯤 정보 공개를 했으면 좋았을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도의 자기 입장은, 방법은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이렇게 조기 차단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우 아쉬운 발언만 계속 격리, 확산 방지, 격리, 확산 방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의원님, 지금 전염 양상은 병원 내 전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능하고 총리님, 또 그를 위한 노력